아, 이게 참 이렇게 이게 그 뭐야 또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아, 이게 세상까지 안 오니까 이렇게 신나네. 보라! 유한이 뒷담화! 노! 앞담화! 예! 제4의 창학! 와! 보라! 유한이! 아, 호흡이 딸려. 자, 우리 배추도사님께서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예, 아, 본인이 뭐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도 모르고 이게 단감을 먹어야 되는데 뱅감이나 땡감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독감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아는데 앞일을 모르는 배추도사가. 지나간 일도 우리가 다 몰라. 그게 배추도사야. 요즘에 반갑습니다. 배추병이 많이 든다고. 배추가 그래서 금값이어가지고 요즘 김장을 네. 안 담고 오히려 사 먹는다 사람들이. 그렇지. 올해 그런데요. 그래서 제 몸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다. 근데 중요한 거 어떤 배추냐야. 병든 배추냐, 이게 건강한 배추냐. 이게 중요해. 배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네. 이게 배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쉽지가 않을 거야 아마. 네. 비만이 오고 그러면. 아니 진짜로 금값이어가지고 그 김장을 못 담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참 고민이겠어. 그래서 음식점 가면 배추김치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대신 아니면 배추김치 대신 다른 김치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배추로 그거를 그렇다고 값을 올릴 수도 없고. 조금 주면 또 사람들이 뭔가 또 이게 음식점은 또 뭔가 좀 넉넉하게 마음대로 갖다 드세요.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자니 또 그렇고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배추도 금배추가 돼야지. 썩은 배추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학교의 어떤 그 교육적인 시스템, 학사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학이 이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대학의 어떤 이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교육 영역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영역에서 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만 일단은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교수들이니까 이름부터가 교수잖아, 교수.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죠. 일단은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 실력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러면 잘 가르치려면 교수법. 교수법이 좋아야 되고, 근데 교수법도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학교가 지향하는 어떤 것에 맞춰가지고 하는 교수법.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잘 체계화시켜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과목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거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 어떤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하니까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또 비교과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쓰니까. 근데 비교과나 아니면 이제, 또 뭐 애프터 스쿨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운영을 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우리 학교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왜 이제 교육혁신원, 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 그 다음에 또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 그 다음에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양교육원, 이런 이제 그게 보면 4가지의 요 시스템이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알맹이를 결정지어주는 굉장히 좋은 부서들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뭐 작동이 안 되는 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냉장고가 있는데
이 컴프레서가 죽었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상하는 되겠어? 거입니다. 다 상한 거지. 다 썩은 거지 이게. 그렇게 해놓고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냐. 냉장고 겉모양도 우리는 냉장고 겉모양도 안 좋아. 다 썩었는데 안에 것도 썩었어. 그래 돌아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컴프레서가 뭐 더덕대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 죽은 상태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배추도사 사업소에서 했는데 이제 배추도사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간 거야. 그래갖고 우리 차사까지 얼마나 아는 체 하는지 띄워줬더니 근데 우리 차사까지 참 귀해요. 그런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 지가 한 것도 잘 기억을 못해. 근데 그런 거는 성표권 등록 같은 거 이렇게 특허를 받아놓으면 참 좋겠다. 참 자랑스럽다 그러고 또 우리 교육공학의 또 귀재. 네. 앞으로 아주 귀한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하여튼 이런 인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그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 마인드가 없어. 이 교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각자가 그냥 나름대로 지하를 사는데 우리 말한 대로 한 번도 뭐 교수법을 배운 적도 없고 교과 운영법을 배운 적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한 공학적인 지원, 미디어 운영 이런 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이거야. 학과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제대로 배운 건 없고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던 게 다인 거야 이게. 그런 면에서 이거는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행정의 문제를 오늘은 이제 좀 다뤄보자.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알지 않을까. 배추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거야. 아마 알고 있다고 뻥뻥 큰 소리 치는 거하고는 모른다 그래놓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좀 해요. 그럼 뭐 그냥 기대치를 제일 낮춰놓고. 우리 여수가 이제 이 탁구, 당구 뭐 이런 게 은근히 센 동네인데. 탁구 좀 하세요. 그럼 아마 겨울 라켓 정도 틉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막 날라다녀. 그래서 이제 행정에 관해서는 우리 이제 뭐 별로 잘 모른다고 하는 우리 배추도사가 이제 전공이니까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난번에 매뉴얼 붕괴된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행정이 이제 붕괴됐다.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이 완벽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로 붕괴됐다. 지금 어느 정도 붕괴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일장신대학교가 이 우물안의 개구리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책자조차도 실제 제가 사무처장을 맡기 전까지 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절차,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맡고 다른 사람이 업무가 오면 또 절차나 과정이 다 또 틀려지는 거예요. 물론 업무 스타일은 있지만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 틀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19년도인가에 직원들이 각각 이제 자기의 영역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업무 매뉴얼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피라미드 구조로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딱 3년 전에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지고 역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행정 시스템이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피라미드도 체계적으로만 균형을 맞춘다면 이것도 다이아몬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되는데 이 역피라미드도 아닌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가라고 하나요? 그게 이렇게 하나씩 젠가.
젠가 게임처럼 예. 이거 뽑는 거. 네, 뽑는 그 옆 피라미드에서 아무 틀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장 위에다 놓고자 하는 그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라 보니까 뭐 안 쓰러졌어 근데. 쓰러져 버린 거죠 지금. 네, 쓰러져 버린다 버려버리니까 결국은 이것은 실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은 본인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느끼고 있고 교수들도 느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정 체계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개별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화가 아닌 개별화가 돼버리니까 이것은 각각 행정의 체계 시스템, 그러니까 아예 기준이 안 잡혀버리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학교의 행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조금 수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강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렸다. 이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근무, 나 혹은 행정, 그리고 다른 여타의 조직, 이 시스템의 붕괴가 실제 우리 학교에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만 느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스스로도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도 아마 절반쯤은 느끼고 절반쯤은 또 이제 그런데 이게 관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붕괴되는 부분들이 자기들한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결코 이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이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서 이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권위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룰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와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거기 와서 얻어낼 게 없는 거지 이게 지 마음대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완전히 그게 붕괴돼 가지고 각자가 지금 각자 이득이 되고 각자가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지금 행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점은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한 3년여간에 붕괴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틀거리 안에 있으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의무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건데 요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그러면 이제 10점 만점에 이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더 잠깐 예를 드린다면 우리가 직원 연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 본다면 직원이 계약직까지 전체 이제 정규직부터 계약직까지 조교를 포함해서 다 한다면 약 35명, 40명 가까이 됩니다. 미화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근데 지난번에 얼마나 이 행정체계가 무너졌냐면 직원 연수라고 했는데 6명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내릴 때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쪽 노조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직원 연수라고 하는 이제 공적인 것으로 행정의 이것은 직원 연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행사이자 실은 직무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서 이게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량을 그리고 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노조가 요구했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휴가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또 사적으로 휴가를 지네들이 내 가지고 공동으로
무슨 뭐 해외 여행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학교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도 빼주고 예, 공결 월급도 처리를. 그대로 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적인 업무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총장이 사인을 예. 했는데 40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6명이 예. 6명이 참가를 했고 더욱이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그 중에서 6분 가운데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르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의 행정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학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예. 아는 분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아니, 저는 좋다고요. 거기까지. 자, 그런데 직원 연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대다수, 단체에서 대다수의, 수가 참여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직원 연수인데 개인 출장이었을 때 가족이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따라가고 뭐 자녀가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냐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출장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비를 통해서 이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직원 연수 때 실은 동반하는 한 사람이 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직원 연수냐?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죠. 네. 문제가 되고 실제로 가족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공적인 업무일 경우 가족하고 같이 갔을 경우 공적 업무 처리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대서 데리고 간다 그래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것은 특히 직원 연수라고 하는 부분 내에서는 실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적인 예를 지금 드리는 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학교에 아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체제가 무너진 체제가 나한테는 좋은 거야. 행정 체제의 사람들 왜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각자가 대장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교수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있었느냐 그리고 알기라도 했나 교수들이? 교수들이 또 이제 일반 교수들도 있지만 처장들 있잖아. 그 직원들을 대한.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교수 보직자들의 마인드고 그리고 실제 그런 발언을 예전에 한 사람도 있고 보직자 중에 주요 보직자 중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부여해라 몇 점일까 라고 했을 때 점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걸로 우리 학교의 이미 행정 시스템의 붕괴는 초래에 따라가 아니라 무너졌다. 지금 그런 상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젠가. 젠가. 네, 그냥 와르르 다 쏟아진. 그것도 기술이 좋으면 그것도 이제 좋은 건데 이것도 그래야 될 부분이 있잖아. 이게 좀 우리가 아슬아슬하지만 이거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사람은 이거는 여기서 빼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물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채우기는 좀 어렵지만 아슬아슬해.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 이게 무작위로 이래갖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쓰러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맞박도 한때는 이제 그 CT를 운영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나 또 여러 이 사람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서 운영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학교 행정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때가 있었고,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 숫자도 그렇지만 또 이제 공간도 꽤 넓은 공간들 많이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근데 지금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CTL이 그 아주 어떻게 구석에 지금 처박혀 있는 상태. 어디 있어 CTL이? 지금. 있어요? 좋은데? 저 화장실 쪽에 어디 화장실에 붙여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공간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예전에 우리 그 사무실로 쓰던 그 이제 지금은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사무처장 방 옆에 있던 공간 그 공간도 썼었잖아요. 그 네, 그 공간도 넓은 쓰고 공간에서 그때는 이제 그 한참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그 비대면 강의에서 어려움에 대한 그 애로사항도 해결해주는 민원센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 예산 이제 그 국가 지원금이 이제 끊기고 나서 그 선생님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다음부터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CTL이 조교실로 바뀌고 이제 CTL은 저쪽 구석에 처박히게 됐어요. 그리고 CTL이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핵심 부서이긴 한데 핵심 부서가 맡아야 될 일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뽑혀가지고 그냥 이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제 환경이 중요하지 않느냐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막 뭐랄까 사무실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은 개인적으로. 그러나 적절한 업무를 주의하고 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은 때로는 그걸 기다려주고 또 그것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필요성도 대두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사무실들이 다 쪼개지고 실은 무너지고 하는 이유. 저는 이제 제가 딱 본 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통합 사무실을 추구했을 때 이 통합 사무실에서 실은 자기들이 뭐랄까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의도적으로 자기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그게 힘 있는 그러니까 부서장들이나 학교의 조직이 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직원 몇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리더가 이거에 대한 통제 시스템 자체에 작동을 못하니까 각자 자기가 사무실을 하나씩 맡아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공간들을 지금 은근히 그렇게 활용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가 쓰고 싶은 공간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금. 네. 아무데나.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무실을 가보면 텅 비어있는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 통합 사무실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이러려면 왜 만들었냐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업무의 연계성이나 우리 학교 규모로 본다면은 거기 당장 그 안에서 학생들이 업무를 보거나 처리를 할래도 그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원수도까지는 안 된다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 사무실 시스템 운영할 텐데 이걸 각각 개별 사무실화 시켜버렸을 경우 누구는 개별 사무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수들은 각자 사무실이 있지만 연구실이 있지만 직원들의 경우는 사무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직급이 디렉터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이 어떤 사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공간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점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결국은 업무적 연계성이나 그리고 이 통제 시스템에서 다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 학교에 직원의 관리자가 존재하느냐? 없다는 거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CT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재하다. 예. 직원들 사이 내에서도 직원들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무처장이 실은 존재하느냐,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우리 학교의 완전히 이제 구조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스템적 마인드를 가지지를 못한 사람들, 물론 이제 시스템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이거를 나인볼에다 비교를 한다면 한 번도 안 쳐봤지만 나인볼이 이제 이렇게 틀에다 딱 넣어놓고 거기다 이제 나중에 빼내면 이제 나인볼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지는 않아.
이걸 이제 그 큐로 쳐서 이리저리 해서 이제 구멍에다 집어 넣는 거잖아. 흐트러뜨려야 되잖아. 예. 그러나 이건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리고 지가 공들이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야. 이게 큐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리저리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피라미드 형태 요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딱 그려놓고서 거기다 놓고서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이거 나연불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게 없다는 거죠. 이거를 적절하게 따라서 운영해가지고 구멍에다 집어넣어서 점수를 올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게 공들이 지가 가고 싶은 데를 요구하는 거야. 나를 저쪽으로 넣어주세요.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고 거기다가 모셔다 드리는 옛날에 우리 학생들도 그랬어. 예를 들면 신대원 운영하는데 신대원이 이제 처음에 운영될 때 엉망진창이어가지고 학생이 개별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점수 바꿔달라면 점수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장학금 좀 달라고 그러면 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완전히 확 뒤집어가지고 그 원우회 차원에서 이거 다 의견을 해갖고 원우회가 의견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창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놈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이놈 달라면 주고 저놈 달라면 주고 이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어떤 틀거리를 가지고서 그 틀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고 아까 그 했다는 그 말 거기서 그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 수학여행을 가고 졸업여행을 가더라도 10명인데 2명 가. 그러면은 2명은 보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그래서 그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조직별로 나눠서 가고 싶은 사람끼리 가도록 하는 게 이게 연수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연수가 아닌 휴가죠. 그러니까 연수를 기획을 누가 하냐고. 직원들이 연수를 기획을 할 수는 없잖아. 이거는 자기들이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교수 연수회를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수 그 모임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이거는 학교에 공적인 걸 요청을 했을 때 학교가 그걸 인정하고 인정 안 해줄 수는 있으나 그럼 이거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연수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학교가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건 니네들 알아서 니네들 시간 내서 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특히 노조에서 요청했다며.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의 학교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메일 건 있었잖아. 우리 이제 반환 소송할 때. 이메일로 요청했더니 바로 반환이 되는 우리는 막 소송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메일로 할 거를 잘못한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지금 예산 부분하고 학사 부분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독을 받고 다른 해는 부분이 있잖아. 우리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예산 운영 부분 일단 우리한테는 지금 잘 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이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이제 이게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지금 이런 상당히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한 번도는 아니지만은 행정 문제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한 적이 없어. 학교에서. 내가 기억으로는 언제 있었냐면 정 총장님 때 있었어. 정 총장님 때에 그 행정부서를 획기적으로 이제 개편을 한 거예요. 개편을 하는데 그때는 통합사무실이 아니었어요. 통합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우리 정 총장님도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냐면 방 하나가 한 부서고 거기가 어떤 업무를 하든지 방 하나에 장은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시텔에 썼던 그 사무처장 방 옆에 방 거기가 교무처실이었어. 그러니까 거기가 교무처인데 이 교무처의 업무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교무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한 공간이니까 처장이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요 개념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경우가 있거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이제 또 업무가 복합적이 돼가지고 처장을 2사람을 모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논란거리가 많이 된 거예요. 한 공간에는 한 처장이어야 되고 한 직원은 한 처장 밑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요게 공동으로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행정적으로 상당히 개혁과 혁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현재 지금 우리가 행정에 대한 문제, 행정의 효율성의 문제랄지 또는 현재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정부서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인지나 논의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수를 간다 그러면 이제 직무에 대한 거를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행정 개편에 대한 행정 점검과 개편에 대한 대토론회 내지는 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들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소수의 어떤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우리 정 총장 때처럼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지금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볼, 그러니까 이제 도전 아닌 도전이었죠. 뭐냐면 생각해 보면 기존의 이제 정청래 그 체제에서 내려왔던 것을 이제 팀 체제로 한번 그것을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인원수와 직원들의 인원수와 그러니까 업무는 또 그 양은 줄어들었정 이 가짓수는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그리고 네트워크 체제를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걸 고민해서 만들었던 게 팀 체제였었죠. 근데 이제 이 팀 체제에 대해서 그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각각의 6개 팀을 분장을 해가지고 팀장을 두어서 진행해 왔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전해 나갔어야 되는데 업무를 하면서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이 업무량의 부담을 서로 직원들과의 느끼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들을 바랬던 거죠. 그래야 이것이 이제 행정이라고 발전하는 거고 업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는 1을 하고 누군가는 0.5를 하고 누군가는 2를 하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갭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도 그 시스템이 이 3년에 완전 진짜 후퇴했다고 보기도 그렇지만 나한테 밉보이고 내 편이 아니면 너는 무조건 이 이상의 업무를 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측근이고 나는 나름대로 정권을 세우는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0.5만 해도 돼. 이게 지금 이 팀 체제의 업무량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누군가는 과중한 업무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말 그대로 그냥 하루 시간 보내는 게 어떻게 시간 보내는 힘들어. 그게 일이고 그게 보이지 않게 지금 근무는 하는데 거의 퇴임 직원이야. 퇴임 직원이면 감사하게 이게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저는 느낄 거라고 봐요. 양심이 있다면 그게 또 이 뭐랄까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편한지 아닌지 그건 제가 그 속을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마음 편할 거예요. 네. 아 그런가요? 이 자체가 우리의 조직을 정말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조직을 변화시키고 기능 어떤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체계가 한 번은 지금 이제 도래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시스템을 바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이게 이제 되더라고요. 버릇에 됐다고 그러는 게 이게 관행이 된 거야. 예, 그래갖고 예. 이걸 정석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저 제대로 된 걸 갖다 줘도 근데 이제 그 현재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근처에 있는 모 신학대학의 경우가 현재 리더가 이 학내 문제는 전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교수 회의도 한 학기에 한두 번 할 정도고, 그 다음에 아예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입시 정책이니 무슨 정책 자체가 없어요. 이런 이제 상황이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 그러면 최고의 총장님이라.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를 않는 거야. 아무런 우리 대학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대학 얘기하는 거. 우리 대학이었어. 근데 우리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야.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방임이야, 방임. 예. 완전히 방임이어서 그냥 놀고 먹는 거죠. 그야말로 놀고 먹어요. 근데 우리는 직원들이 요구하면 그걸 리더가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직원 천국인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그것도 좋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부서에 있다. 그랬을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들도 우리 학교를 다녀. 그렇게 되면 가족에게 일종의 동문 또는 직원, 교수, 가족에게 주는 혜택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걸 혜택을 어디까지 주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정해진 룰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준다거나 이게 이제 많이 주면 줄수록 다 100%다 주고 거기까지 장학금까지도 주고 이렇다면 이건 더 좋은 거지. 좋은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쨌든 정해진 룰이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은 자식 중에 한 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거를 자기가 있는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쓱싹 해서 다 둘도 혜택 받고 셋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 학교도 있었는데요. 그래? 예, 직원이. 그거 있었어? 예, 직원이 만들었던데. 우리 학교 여기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디 학교야, 그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서로 편의를 봐주는 경우, 또는 그러면서 이제 교직원의 자녀들을 이 학교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측면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야 되고 누가 컨트롤하면서 그것이 통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지가 해 먹었어 그렇게. 남은 못해. 남은 안 해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젠가 게임도 지금은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네. 이거는. 그리고 걔네들이 그렇게 젠가처럼 그렇게 말끔하고 이쁘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다. 그러면 빼놓을 놈은 빼놓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학교는 엉망진창이 된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잠깐 동사무소에 들릴 일이 있어서 잠깐 들리는데 보도블록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보도블록 나면 이 벽돌을 이렇게 촘촘히 잘 맞춰서 했는데 이제 딱 소리가 쾅쾅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이 돌을 그냥 이렇게
평평한 노를 깨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디자인을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정렬 맞춰가는데 맞춰가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정렬형이었다면 바르게 정렬을 했다면 그것은 그냥 깨가지고 그냥 듬성듬성 노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으로. 멋이야. 네. 그게 미학적으로 노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게 이제 빈 곳은 다른 것들로 채워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의 문제가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 좋다고요. 다 행정이 기존 게 잘못됐다. 아니면 우리 새롭게 깼어요. 돌이 깨졌어요. 그럼 그 파편들을 나름대로 놨어요. 근데 이 비어있는 것을 다른 것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지금 우리 학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뭐랄까 통일이 되는 게 없고 체계적인 것도 없고 그냥 개별화해서 내가 있을 때 나 때는 가능한 거고 다른 사람이 오면 그때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지난 잠깐 이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학과 폐과나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학과 폐과에 대해서도 내가 결정하고 교수회에서 결정하면 끝난다라고 해버리는 게 실은 현재 시스템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또 내가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야. 내가 유리하면 설치하고 불리하면 바로. 근데 교육부에서 분명하게 답이 온 것은 학교 경영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과 직결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실은 무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것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역사성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게 새로운 역사가 되어갈 수가 있는데 기존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역사성에서 이 변동성은 조금씩 유연성은 갖고 있지만 이 흐름은 기존 뿌리를 건들 수는 없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 법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관여를 안 하고 그냥 개별 이 주체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각자 씨앗을 내리다가 그냥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일반 대학 뭐 좋은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운영되는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제 장신대를 어쨌든 우리 학교가 전적인 신학대학은 아니라고 그래도 장신대 쪽을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는데 장신대만 해도 어떤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최소 6개월을 연구해요. 6개월을. 그러니까 학과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를 들면 연구제 교수를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6개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6개월 동안 연구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연구 시스템도 부재했다. 예. 그러니까 한 학과를 만들고 폐과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그런 충분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것도 쉽게 폐과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쉽게 폐과한다는 것 자체는 그 실패했다는 거거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이제 이 그 교육 행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 행정의 민주화거든. 민주화라고 하는 게 뭐 제멋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소통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구성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내렸든 자유롭게 의견 개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의결은 지난번에 우리 말한 대로 뭐 다수결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결정권자들이 그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가장 좋은 그거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어떤 거를 제시를 해서 그것을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제 설득시켜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이 있지만 결정 과정에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의견 개진과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관들을 두고서 얼마만큼 소통되고 연구하고 이런 거 장단점에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인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큰 문제죠. 앞으로 하여튼 이 행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처럼 이루어져 가다가는 쏙쏙 다 빼먹는 그야말로 이 허당들의 빨대 행진들의 빨대들 아침에 나올 때마다 빨대를 가져갖고 지금 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강 회의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첫 단계가 기강을 바로 잡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 잡어. 네, 그러니까 처장이 혹시라도 아니면 초장이나 뭐 총장님이나 누구든지 뭔가를 혁신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는 사실은 직원들이 만약에 기강이 잘 잡혀 있고 우리의 어떤 학교의 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아 그것은 우리 학교 학칙상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그 안을 추진하실 거면은 이 규정을 이렇게 개선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공무원 그렇지. 사회에서도 절대로 자기 매뉴얼 외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공무원의 특징이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처벌 결정권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적어도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뉴얼을 숙지한 상태에서 뭔가 일이 추진될 때는 그 규정에 맞는 일인가 또는 이 일이 되게 하려면 규정이 어느 부분을 손봐야 되는가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강회의 문제가 뭐냐면 누가 뭐라 했는데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냥 방기해버리고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책임은 당신이 지시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첫 단계는 일단 기강을 바로잡는 건데 그렇게 기강이 바로 잡히려면 이제 새로 오시는 총장님과 또는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매뉴얼상 어떤 혁신안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매뉴얼상 한계가 뭐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될 때 이거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그럼 기본이잖아. 네, 아주 기본인데 지금 그게 이제 젠가가 무너진 것처럼 아예 지금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참 우리가 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게 학교를 들어왔으면 일단은 학교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있는 데를. 네. 근데 학교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 됐건 뭐 잘 알든 못 알든 이 학교가 어떻게 되어왔고 그동안에 뭘 해왔는지. 근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어 일단.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지 아이디어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 그 어떤 그 전통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거를 습득을 했을 경우. 그거 굉장히 재산이 되는 건데, 이 재산이 없이 자기의 그 따블라 라사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인물이 백지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다음에 또 누가 총장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는 이 우리 규정집이나 이런 거나 교육법이랄지 이런 거를 100% 몰랐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거는 했단 말이야, 이게. 근데 현재의 우리 시스템은 요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부터 이게 웃기게 시작된 게 뭐냐 그러면 교직원들의 임금을 총장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구절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무위원들 인지 상태가 그래. 그리고 그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될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로 무지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교직원들의 임금은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요렇게 해놓고서 이게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교직원들의 임금 강제 삭감을 하든 말든 이건 총장의 전적 권한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누차 이야기하고 당시 이사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몰아붙인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이게 진행이 되다가 어떤 걸 알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깡그리 그 부분들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네. 어떤 놈이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어떤 놈입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놈인지 연인지 뭐. 네. 아니, 이거는 뭐 부를 뻔한 건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그 이사장님은 이제, 우리가 뭐 예측했던 대로 선고, 네. 유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안 해줬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또 안 해줄 수도 없으니까, 그 양반은 무지함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이제. 그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옆길로 가자면 이제, 현재,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와 교회의 초법적 마인드야. 초법적이에요. 법을 능가해가지고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더 아래에 있는. 자, 근데 이제 현재로 봐서는 우리는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현재 대학 시스템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스템 갖고 안 된다. 학사 시스템도 커리큘럼도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전공 시대가 아니라 무전공 시대잖아. 이제 무전공.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공에 관계없이 뽑을 수 있는 비율이 20%인가? 30%로 올랐어. 이 정도로, 이거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이거는 상당한, 구체적으로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우리 때 꽤 오래 전이지만 그때는 부전공 제도로 시작을 했거든. 그것만 해도 학부제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부전공 시스템을 했는데, 내가 이제 영문학을 하고 철학을 했는데, 요것만 해도,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였어요. 전공 말고 부전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학부 시스템으로 갔잖아요. 전공형을 통폐합시키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계 전공도 가고 우리 학교도 연계 전공도 있고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전공 시대가 됐다. 다전공이 아니라 무전공 시대가 됐다. 요 개념은 나는 아직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혁신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좀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우리 나름대로 변형을 시키면 이런 면에서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점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정석도 아닌 FM도 아닌 관행에 젖어가지고 뭔가를 좀 새롭게 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입시 때 면접을 해도 과거의 전형적인 면접 스타일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오고 면접관 앉아 있는 요런 권위적인 요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놓고 원탁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아니 대학에서 면접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이게 당시에 직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어려워서 못한 데가 있거든. 근데 다른 일반 대학 지금 어떻게 해? 거기서는 지금 이 학생들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한 게 지금은 교수들이 학생을 면접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교수를 면접을 해. 그래가지고 보고서 밤에 풀려 많이 하는데 같이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서병 거기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면접 들어가는 공간도 그냥 치워놓고서 그냥 의자 들었고 막 이런 공간이 아니라 뒤에다가 서서평 사진 막 이런 거 딱 걸어놓고서 또 들어온 입구에 또 TV로 딱 모니터링 해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오고 싶은 나 저 선생 저 학교를 내가 선택하겠다고 싶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 하려고 간 거 아니야? 저기 연수를?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혁신돼야 될 상황이 굉장히 지금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일단은 뭐 다른 사치스러운 생각 이전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근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내 거 내가 뽑아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요런 피라미드도 아니고 역 피라미드만 해도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닌 이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빼먹을 놈들은 빼먹고 뭐 이러는 허당과 빨대들의 천국이 되고 그것도 심지어는 그냥 그렇게 방임해 두는 정도가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이런 이제 수요자 중심의 이 학교 이런 이 학교는 이거는 정말 빨리 긴급하게 쇄신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최 작가는
엄두가 안 나느냐 이게 못해.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를 굶게 만들어야 돼. 야, 보라! 류한이! 빗담아! 노! 앞담아! 예스! 제4의 창아! 우와! 보라! 류한이! 아, 참, 이거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